연구수영의 자유형 파트 4 호흡. 지난 영상에 이어집니다. 몇 번의 자기 관찰 미션을 마치고 돌아온 뒤 이제 알겠다. 내 호흡 스타일이. 본인의 기존 습관과 스타일을 명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어떤 영상이나 지도를 받아도 곧바로 자기 것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아요. 자신의 평소 습관과 스타일을 확실히 파악한 후 새로운 방식이나 이론과의 갭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본 후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체계가 필요하죠. 그럼 언니가 직접 생각하고 저한테 말해주시겠어요? 알겠어. 우선 늦었던 내뱉는 타이밍을 좀 더 이른 시점으로 바꿔보고 한 번에 내뱉는 호흡량도 더 늘려봐야겠어. 좋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조금 더 이른 타이밍, 호흡을 더 많이 뱉는다는 말은 조금 모호하죠. 이 두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정해 볼게요. 호흡 타이밍이라면 어느 동작 구간을 의미하는지, 호흡량이라면 어느 정도의 양을 어떻게 내뱉을 것인지 명확히 구간을 나눠서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떤 구간이 있고 얼마를 뱉어야 하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왼쪽 팔이 리커버리 후 물속으로 들어오기 전 글라이딩 중이던 오른손은 다운스윕을 시작하겠죠. 이때를 기준으로 세 구간을 나눌 수 있습니다. 1. 다운스윕 구간으로 오른손이 처음 물을 아래로 쓸기 시작할 때. 2. 풀 구간으로 가속이 붙으며 물을 밀기 시작하는 구간. 3. 푸시 구간으로 가장 강한 힘으로 물을 뒤로 밀어내는 구간. 이 세 구간 각각에서 숨을 내뱉는 타이밍을 여러 번 시도해보세요. 그중 가장 편안하게 느껴지는 구간을 찾아내는 겁니다. 잠시 테스트 수영을 다녀온 후 동작만 놓고 봤을 땐 예전 습관대로 마지막 푸시 구간에서 숨을 뱉는 게 편하긴 한데 여전히 숨이 짧아. 그런데 타이밍을 앞당겨서 다운스윕 구간에서 뱉으니까 훨씬 여유가 있고 이 구간에서 뱉는 게 확실히 편하네. 뭔가 감이 올 것도 같고. 감이 오죠? 좋아요. 그럼 본인에게 맞는 내뱉는 타이밍 구간을 찾으셨네요. 이제 그 타이밍으로만 25m를 다녀오세요. 오직 내뱉는 타이밍의 확정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타이밍 구간을 확정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뱉는 호흡의 양을 잡아보기로 했죠. 평소에 내가 얼마만큼의 양을 내뱉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한번 물속에서 잠깐 관찰해보시고 나와서 느낀 점을 말해주세요. 물속에서 해보니 나는 그냥 음하며 아주 조금만 내뱉는 것 같아. 강습 초급반 처음에 그렇게 배우고 습관이 된 것 아닐까? 좋아요. 이번엔 손끝이 다운스윕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숨을 내쉬세요. 예전 방식은 잊어버리시고 코나 입으로 숨을 뱉을 건데 숨을 거의 다 내뱉는다는 느낌으로 해보세요. 주의할 점은 하나, 내쉬는 건 물속에서만, 들이마시는 건 물 밖에서만이에요. 지금은 수영이 아니라 호흡 연습입니다. 내뱉는 양을 한 번에 다 비워내는 것, 이것에만 집중해서 25m를 다녀오세요. 잠시 후 처음 25m는 헷갈렸는데 돌아올 땐 숨을 한 번에 많이 내뱉는데 집중하다 보니 호흡이 규칙적으로 바뀌더라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25m에 도착해 있네. 다시 해보고 싶어 조급해진 그분을 잠시 멈춰 세우고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다시 하기보다 잠깐 호흡 타이밍과 내뱉는 양을 머릿속에서 정리하세요. 그 다음 이 두 가지에만 집중해서 다시 반복하세요. 결국 그분은 점점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호흡 패턴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자유형 호흡 에피소드의 핵심은 단순히 호흡의 타이밍, 호흡 방식, 호흡량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를 관찰하며 알게 된 자신의 패턴, 그 패턴에서 드러난 문제의 자각,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교정하고 개선했는가입니다. 이 전 과정을 본인이 주체가 되어 해냈다는 점, 이것이 바로 연구수영의 본질입니다. 단순히 이제 자유형 호흡이 된다에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은 앞으로 마주할 모든 영법의 문제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연구의 틀을 갖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끝으로 제가 수영의 호흡을 연구하면서 정말 흥미로운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수영하시면서 제가 알아낸 이 사실이 맞는지 틀리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유형과 배영에서 숨을 내뱉는 순간이 스트로크나 발차기 킥의 임팩트 순간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스트로크나 킥을 할 때 가장 강한 힘을 쓰는 한순간의 임팩트 지점,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숨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흡을 연구하기 전까지는 이런 상관관계를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직접 실험해보니 정말 그렇더군요. 그래서 저는 호흡이 수영뿐만 아니라
일상의 움직임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실제로 지상에서 걸을 때도 같은지 테스트해봤더니 역시나 마찬가지였어요. 한쪽 발이 땅을 디딜 때 반대쪽 발은 지면을 밀어내며 추진력을 만드는 순간, 그때 동시에 우리는 숨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양팔의 움직임도 양발의 임팩트 순간과 정확히 리듬을 맞추고 있었죠. 참 신기하죠? 결국 우리는 이러한 스트로크와 킥의 임팩트 순간에 맞춰 호흡의 기준점을 설정한다면 호흡과 스트로크, 발차기의 리듬과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수영의 전체적인 리듬감과 호흡 밸런스를 만드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 꼭 직접 실습해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편안한 호흡법을 익힌 이분의 어색했던 롤링 교정기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